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소금하고 이 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하고 물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일 먹는다. 매일 먹어야 된다. 매일 먹어도 탈이 없다. 안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깨끗함과 미네랄이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하고 물은 매일 먹습니다. 알게 모르게 매일 먹죠. 안 먹으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매일 먹고, 매일 먹어도 탈이 없는 게 바로 소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금과 물에서 중요한 게 뭐죠? 이 깨끗함이죠. 하고 미네랄, 이 두 가지가 이것의 어떤 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깨끗함하고 미네랄이죠. 우리가 물에서 이 깨끗함을 빼버리면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지저분한 물, 오염된 물, 이런 물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미네랄 워터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죠. 이 미네랄이 빠진 물은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의미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과 미네랄이 물의 질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 깨끗함과 미네랄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 먹고 있는 물이 진짜 깨끗하고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깨끗한 물은 어디서 찾죠? 안반수라는 개념으로 찾습니다. 지하 깊은 안반을 뚫고 가서 끌어올린 물, 이건 깨끗한 물이지. 왜? 그 물은 생성 연도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몇백 년 전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안반수층을 흐르다가 그 집에 올려지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의 오염하고 관계없는 아주 오래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반수층을 흐르다 보니까 이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어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반수라는 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좋은 물이다 라고 하고 다른 것보다 더 비싼 값을 내고 사 먹게 되는 거죠.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함과 미네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바닷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해안 바닷물, 남해안 마찬가지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찾아진 물이 바로 이제 여기서 안반수라는 걸 찾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심층수라는 물을 찾은 거죠. 바다 깊은 곳으로 갔더니까 심층수라는 물이 있는데 기존의 표층수는 구별되고 아주 오래전에 수백에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물이 바다 밑을 흐르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찾아내서 해수부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물이 바로 심층수가 되겠습니다. 이 심층수라는 물은 일단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역시 이거로 만들었을 경우에 깨끗함과 미네랄이 많은 걸 보장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깨끗한 안반수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충 처리해가지고 하면 지저분한 물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소금 역시 심층수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깨끗한 소금은 되지가 않아요. 왜? 심층수 물을 갖다가 염전에다 풀어놓고 소금을 만들면은 일반 천연염하고 같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 깨끗함과 미네랄을 제대로 살린 소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심층수 산업이 훨씬 일찍 시작했고 더 발달했어요. 하지만 심층수 소금이라는 게 별로 히트를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기존의 소금 제조 시설에다가 심층수 물을 넣고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서 먹고 있던 소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소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똑같은 바닷물이지만 천일염식으로 만든 천일염이 되고 정제염 공장에다 넣으면 정제염이 되는 거죠. 그죠?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소금의 질과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속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어떤 물로 만들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을 아까 물을 얘기했는데 물을 사서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브랜드를 보고 사서 먹습니다. 그죠? 아, 이게 삼다수다, 아니다, 뭐 이렇게 평창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물에 보면 성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에 보면 성분표가 다 표기가 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나트륨이 얼마, 마그네슘 얼마, 칼슘 얼마 이렇게 되고 밑에다가 경도라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도라는 건 물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지만 미네랄 함량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을 우리가 시중에 사 먹는 물을 보면 경도가 50에서 80 정도가 돼요. 일반 물들은 한 50 정도가 돼요. 근데 미네랄 워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한 80 정도가 되는 게 있고 저보다 조금 더 높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평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미네랄 이 경도를 나타내는 그걸 뭘 하냐면 이 칼슘 양하고 이렇게 들어요. 칼슘 양하고 마그네슘의 이 두 가지 양을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80밖에 안 돼요. 근데 해양 심층수를 제대로 써서 만든 MQ 논소금이라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500ml 물에다가 이 MQ소금 3g 정도만 넣으면 경도가 한 1000 정도가 나와요. 1000이 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네랄 함량에 있어서 차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이 미네랄 워터라고 되어 있지만 미네랄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적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만든 소금이면 3g만 넣어도 이 경도 1000을 만들 수가 있어요. 1000 정도를 먹어야지 아 미네랄을 좀 먹었다라고 하고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미네랄이라는 부분에서 칼슘 얘기하는 분들, 철분 얘기하는 분들 있고 요즘에 와서는 마그네슘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미네랄 양을 따지면 그러니까 칼슘이 제일 많아요. 왜 칼슘이 제일 많죠? 우리 뼈가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kg가 넘게 되어 있어요. 1kg이. 근데 소금은 얼마 되어 있느냐? 나트륨 양을 따지면 소금 나트륨 Na 양을 따지면은 한 100g 정도가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 양을 따지면은 NC죠. 한 25g 정도가 우리 몸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매일 얼마큼씩 먹어야 되느냐? 이게 10%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금은 10g 정도를 먹어야 되는 거고 이 나트륨 기준이 또 다르겠지만 마그네슘 양은 250mg 정도를 먹어야 되겠죠. 하루에 먹는 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다른 음식에서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제대로 만든 이런 소금에 보면은 이 양 이상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에도 칼슘하고 마그네슘 가지고 아까 그 물의 경도를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도 먹을 수 있지만 소금을 통해서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선택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리고 어떤 미네랄이 얼만큼 들어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금, 우리가 아무 물이나 안 먹잖아요. 요즘은 반려견들도 그냥 일반 수돗물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물이나 먹지 않는 것처럼 아무 소금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소금이라는 게 염화나트륨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자체를 우리가 보충해야 되고 음식의 짠맛을 때문에 먹어야 되지만은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미네랄이 들어있고 이 깨끗함까지 갖춘 소금, 갖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물 하면은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우리가 먹는 많은 물들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고 바닷물에도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 소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깨끗한 소금은 그런 것들이 안 들어있는 소금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깨끗함과 미네랄과 깨끗함을 살린 제품들을 찾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건강, 내 가족의 건강, 나의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과 물의 공통점도 얘기했죠. 매일 먹어야 되고, 그죠? 매일 먹어도 탈이 없고, 그리고 안 먹으면 질병이 걸리고 죽게 되는 그런 물, 그런 소금의 조건들, 미네랄과 깨끗함이 생명이고, 이것들이 제대로 담보되어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고 먹을 때 우리가 건강들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무 소금, 아무 무리는 먹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제품을 찾아서 먹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가 좀 부연스러운 이 물에서 한 조각 빠뜨렸는데, 물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생수가 있죠. 약수라는 게 있잖아요. 산속에 가면 이제 약수라고 이제 오대산 약수, 어디 설악산 어디 가면 약수물 이렇게 나오는데, 약수물들의 성분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철분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 특이한 게 탄산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에서 특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부분을 가지면 이 미네랄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찾아질 수가 있어요. 이걸 찾기 위해 갖고 산소까지 가서 뜨고 가서 음식을 먹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대로 만든 소금에는 이 미네랄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닷물 속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들이 이온 상태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금을 만들면은 물에 넣으면 이온화가 돼서 우리 몸에 아주 흡수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기 미네랄, 무기 미네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무기 미네랄은 뭐 안 좋다. 어떤 사람은 또 유기 미네랄은 안 좋다고 얘기가 막 함론을박이 있는데, 유기냐 무기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온화돼서 흡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어떤 분도 무기 미네랄은 흡수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소금 먹으라고 얘기해요. 소금은 무기 미네랄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주 흡수가 잘 되죠. 그런 식으로 이온화되면은 철이든 마그네슘이든 아연이든 요오든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흡수가 돼서 이온화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흡수가 돼. 물론 우리 몸에 충분한 양에 따라서 조절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기냐 무기냐 이게 아니고 얼마큼 깨끗하냐, 이온화가 잘 되냐, 이걸 가지고 그 질을 판단하는 게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부터 아무 물, 아무 소금이나 선택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물과 소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건강을 지켜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